주식시장을 지켜보면은 거대한 패권 싸움을 느끼게 돼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먼저 양지화하고 달러 스테이블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에너지 패권도 상당 부분 전쟁 중이고 AI 전쟁하고 있고요. 이번에 달러 전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물리적인 전쟁만 안 했을 뿐인 거지 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가 이번 주에 통과가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디테일에 그 섬세함이 좀 느껴지는데, 이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될까봐 어쨌든 막는 거죠. 그거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발행액의 100% 준비금을 요구하는데 달러 아니면 이제 달러 예금, 미국 단기채, RP 같이 어쨌든 미국 자산을 보유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금 세탁 규제를 준수하러 나와 있는데 이게 은근히 큽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코인 시장이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음지의 시장을 자금 세탁을 하지 않겠다, 양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코인 생태계를 뭐 양지화하고 미국채를 사는 수요를 만들겠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정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미중 화폐 전쟁의 연장선이다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가 가동되는 이유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더 당겨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더를 조금 더 위축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에서 거래되는 역내 위안화가 있고 홍콩이나 다른 국가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의 위안화를 많이 쓰죠. 규제도 적고 보고할 것들도 없고 한도도 제한이 없으니까 크게 쓸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역의 위안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역내 위안화랑 역의 위안화 환율이 가끔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역내 위안화는 통제가 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자율시장에 가까운 역의 위안화 환율을 보면서 중국의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죠. 여기 위안화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 나선 데가 어디냐면 JD.com이랑 엔트그룹입니다. 중국의 빅테크라 불리는 이 두 회사들이 선봉장에 나서는 거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달러 없이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저 두 회사가 나섰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걸 시도해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중국 안에서는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게 금지인데 홍콩을 통해서 약간 우회해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장악하려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송금 제도를 보시면은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이번에 러시아 제재에서도 봤듯이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스위프트망 배제시켜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들이 러시아로 송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송금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일종의 뭐 예를 들어 저 친구한테 돈을 보내주고 싶은데 돈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니까 서로 거래가 안 됩니다. 돈을 줘야 뭐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래가 안 되면 현찰 거래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 거래 불가가 빠진다. 근데 만약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미국의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거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 미국의 달러를 쓰지 않는 형태로 돌릴 수 있다. 예전에 브릭스 같은 경우 보면은 탈달러를 이제 동맹을 맺었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무기로 탈달러를 만드는 연맹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가 얼마나 어떤 비중을 차지하느냐? 5% 정도 차지합니다.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IMF 특별 인출권 통화에서도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달러랑 유로랑 엔화 이 세 개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세 개의 동맹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좀 길게 보고 쓰는 전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달러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라도 필요하니까 통화 주권을 외치면서 반달러 연맹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에 약간 위기가 오거나 흔들리는 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잡아서 브릭스라던가 이런 걸 연맹을 통해 가지고 좀 생태계를 키워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로 준비를 해두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예전에 뭐 중동의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탈달러를 시도하면은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그 미국이 어떻게 이것들을 견제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은 100% 미국이 원하는 자산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1위가 테더고요. 한 67% 정도 장악하고 있고 이제 USDC 여기 서클이 만든 거가 24%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근데 USDC는 미국이 원하는 기준을 딱 맞춰놨어요. 준비금 100%입니다. 근데 USDT는 준비금을 잘 못 맞춰놨어요. 지금 현금이랑 국채가 81.5%, 금이 4.5%, 비트코인 5%, 뭐 담보대출 6% 이런 식으로 수익성 자산에 좀 많이 밀어넣은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그 100% 준비금 기준을 맞추라고 하면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USDC는 월별 실사를 하고 있고 USDT는 분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준비금을 예를 들어 코인 발행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제3의 수탁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운용 지시만 내리고 돈은 새로운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처리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USDT 같은 경우는 그냥 테더 인터내셔널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테더가 공격당할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둘 다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등록 기관도 서로 다르고 테더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규제를 강화시켜 나갈 때마다 조금씩 불리하게 압박받는 작용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USDC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21년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 이제 빙하기가 왔을 때 22년도에 좀 빠졌는데 생각만큼 아주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행한 것들이 엄청나게 줄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그 빠지는 정도가 그렇게 일치하진 않더라. 반대로 코인 가격이 증가할 때는 증가하고 빠질 때는 좀 버텨주고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아직까지도 USDT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USDT를 바로 치기엔 부담스러워요. 잘못 쳤다가는 코인 시장에 잘못된 빙하기를 줄까봐. 그래서 USDC가 그냥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면서 좀 태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USDC가 대체제가 되겠구나 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좀 어떤 정책을 쓸 수도 있겠죠. 보다시피 USDT 점유율이 안 무너집니다.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죠. USDC가 좀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테더에 대한 견제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전송할 때 이제 체인망을 활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예를 들어서 트론이라던가 솔라나를 쓰는데 이제 USDT 같은 경우는 트론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USDC는 솔라나를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트론을 견제하면은 USDT가 주춤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의 어떤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망을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론을 제외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보면은 이게 아시아 거래 비중이 13%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유럽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비중을 늘려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생태계 테더의 생태계에서 탈출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USDT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시아는 트론과 연계를 많이 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USDT와 트론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에는 미국이 어떤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봤을 때는 취약점은 이 두 군데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황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자 수요를 미국 중심으로 당겼습니다. ETF도 발행하고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많이 보유하게 되고 점점 이제 코인 투자하려면 미국에서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주요 거래소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로 패권을 장악해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코인 거래에 대한 통행세를 미국채 발행으로 걷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중국도 코인 시장을 통해서 미국, 영국이 가진 금융 패권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중국도 양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AI 전쟁 때처럼 아마 중국이 뭔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니어스 액트법에서 봤듯이 참고로 미국은 규제할 카드가 많이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위주로 재편되면은 미국이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원유 시장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규모가 큰 아시아 시장은 이제 중국, 뭐 한국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보험을 좀 들려고 합니다. 다용도가 되겠죠. 브릭스를 위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어떤 정말 코인 생태계 패권을 위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의 목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진출하는 시기에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면서 진출하는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의 67%가 이제 트레이딩이라던가 뭐 이제 토큰 변환, 금융 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를 위한 목적들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15%가 송금, 5%가 상품 결제예요. 근데 국내 이슈는 상품 결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의아하긴 한데 아마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보도가 그런 쪽으로 나가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 목적은 금융 목적에 가까울 수 있다. 여길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은행들이 지금 이 패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결제 목적이면 은행들이 이렇게 견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견제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토큰 변환, 금융 목적, 특히 금융으로 치고 갔을 때 이제 1단계는 금거래소, 옛날 유럽에 있었던 그 2단계가 이제 시중의 은행들이 된 거고 3단계가 이제 코인 생태계, 예를 들어서 뭐 웹3로 할 수 있는 뭐 코인 지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거래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먼 미래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이제 기존의 결제망, 금융 서비스가 코인 시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에 도전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좀 감이 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만만한 게 거래소가 되겠죠. 거래소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으로 은행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 가능성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더 불리합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 글로벌로 나가려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강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고객입니다. 세계 코인 거래량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코인 거래량을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은 글로벌 점유율 한 축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공 가능한 재료들이 있다. 냉장고에 좋은 재료들은 있기 때문에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패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한 축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 그러면 결제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 거래시장, 토큰 변환 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 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이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태양광, 풍력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한 건 석유 패권이고 뭐 가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에서는 서로 아직까지는 뭐 좀 정해진 게 아닌 상태인 거고, 에너지 전쟁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더 우위에 있어요. AI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위에 있어요. AI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적용을 하겠죠. 그 생태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좀 더 우위다라 볼 수 있고, 금융에서도 미국이 우위인데 여기서 지금 또 중국이 도전하게 되면은 여기서 얼마나 또 이제 축을 떼내 줄 거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는 돈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방산주도 저번에 흘러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쏠리는 곳에서 어떤 호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업에 굉장히 가까운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그랩이라던가 뭐 아마존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상거래를 좀 할 수 있는 회사들 보면은 돈의 회전이 돌아가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돈의 회전이 되면서 자기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배달 기사라던가 뭐 자영업자라던가 소상공인이라던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둘 수 있으면 이거는 은행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플랫폼들이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뭐 시도하다가 메타가 한번 실패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장착한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증시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끝난 것들 정리하고 한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좀 잘 봐야 되는지 뉴스들을 정리하니까 이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